그 대환대출은 아직 실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대출 신청하셨네요. 어. 이거 갚아야 됩니다. 네. 라고 하니까 빨리 안 하면은 금융법 위반, 피해자별 인당 피해 규모 자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막기 위해서는 그 FDS 시스템을 갖다 고도화시켜야 되고 다양한 예방 장치들이 있습니다. 안심 차단 3종 세트라고 저는 예. 표현을 하는데 예, 강인 팀장님 모시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저리대출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저리대출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리대출 사기. 네. 저리대출 이제 보이스피싱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걸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높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네.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서 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네. 알선해주겠다 네, 네. 이렇게 현혹을 해가지고는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수법을 간단하게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최초 시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가 이제 어찌됐든 뭐 고금리 부담이 있다 보니까는 저금리 상품을 찾을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허위의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는 뭐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그 피해자가 이제 네. 걸려드는 거죠. 네. 예. 걸려들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정보 같은 거 막 입력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는 그 물론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리스트는 그 보이스피싱 집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거는 거죠. 전화를 해서 소상공인 전용 뭐 저금리 정책 대환 대출이 출시되었다. 네, 많이 들어본 단어들입니다.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소개해주고 알선해주고 진행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여기에서 뭐냐면은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실적이 없네요. 우리 금융기관과 거래 실적이 없네요.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래 실적을 좀 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뭐 이런 식의 것을 하는 네네네. 이제 하다가 그런 거래 실적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승인됐다. 네. 라고 만드는 겁니다. 네. 승인됐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네. 라고 피해자한테 이제 알려주는 네.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래가 두 갈래로 나뉘는데 좀 작게 먹는 애들은 작게 먹는 애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니 대출 실행하려면은 네. 수수료하고 뭐 네. 보증료 이런 걸 내야 되니까는 네. 그걸 보내야 된다라고 네, 네. 하면서 그 돈을 편취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수수료 정도면 뭐. 예, 수수료 정도 뭐. 얼마 안 되겠네요. 예. 네. 근데 또 하나는 여기가 진짜로 좀 약간 좀 악질적이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건데 그 대환 대출이니까 대환 대출은 네. 결국은 기존 대출을 갖다가 상환을 하는 그렇죠. 거일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존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의 추심 네. 담당 직원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예. 그것도 가짜겠죠? 가짜죠. 네. 예. 그러니까 이미 개인 정보는 상당히 많이 털려 있어요. 있다. 금융 거래 정보 같은 경우는 털려 있을 가능성이 네.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제가 뭐 어떤 XX 저축은행에 네. 그 기존 대출이 있다라고 네. 하면 그 해당 XX 저축은행 추신부라고 해서 마지막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예. 대출은 아직 그 대환 대출은 아직 실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그거 그 대출 신청하셨네요. 이거 갚아야 됩니다. 네. 라고 하니까 빨리 안 하면은 금융법 위반 또는 뭐 대출 약관 위반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신 고소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도 안 심리적으로. 들어왔는데 실행은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주변 지인들한테 돈 다 끌어모으고 본인이 갖고 있던 거 당연히 다 네. 그것도 끌어모아가지고는 돈을 보내고 일단 그냥 돈을 연락 보내고. 두절 네. 대출 실행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편취하는 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그래 저도 대환대출 해보긴 했지만 그렇게는 사실 진행은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근데 만약 그렇게 몰리면 또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군요. 예, 예. 네. 그러면 저리대출 사기 수법의 이게 전형적인 흐름이라고 예.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접근하고 근데 추심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다 개인 정보는 거의 다 노출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추심 전화가 오는데 네. 저는 뭐 XX저축은행에서 받았는데 뭐 땡땡 저축은행에서 전화 오면은 그쵸. 무슨 소리냐라고 네, 당연히 할 하겠지만, 테니까는. 그 정도면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예.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대출 사기를 이제 50대 이상이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예. 특히 뭐 일본도 뭐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50대 이상 사실 요즘에는 옛날 제가 8, 90년대면 50대 이상이면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요즘 50대는 되게 젊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좀 강하거든요. 예, 예. 제가 조금 나중에 이제 한 50대 되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고방식이 별로 크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근데 여전히 50대 이상이 많이 당하나요? 여전히? 그 50대 분들이 사실 그 피해자 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당하시는 그 유형이 네. 대출 빙자 네, 대출 빙자. 이 네. 많이 당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50대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중견층이라고 그럴까요? 아.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사기 유형이 네. 이 대출 빙자 결의 유형이라고 대출 보시면 빙자. 예,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30대 분들이라던가 이게 뭐 네. 진행자님도 뭐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새 뭐 개인 채무가 워낙 네. 뭐 좀 부담이 네, 좀 네, 커진 네, 네.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영업자분들은 항상 자영업자 그 요새 그 경기가 워낙 네. 안 좋다 보니까는 뭐 그 자금 부담이 굉장히 심해가지고는 네.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아. 높았던 상황이다 네, 네, 보니까는 뭐 항상 그 이런 뭐 유혹이라고 그럴까 여기 뭐 그런 이제 실제 채무가 가중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그 사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가족이나 지인 사칭으로도 50대 비중이 또 높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거는 대출 빙자이긴 한데 네. 그 가족도 분명히 가족 사칭, 지인 사칭도 당하시는 비중이 좀 꽤 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원인을 찾자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결혼 연령대가 점차 높아졌고 뭐 실제 저도 이제 50대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그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사칭하는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면 네. 보통 이제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50대인데 네. 저의 자녀 아직 네. 미성년인 네.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어찌되든 이 나이 든 부모들은 네. 그 가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는 없는 거이다 그렇죠. 보니까는 그렇죠. 네, 네, 네. 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빠 나 휴대폰이 고장 났는데 보험 신청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는 아빠 아빠 뭐뭐뭐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걸 나한테 보내줘. 네. 이런 식으로 솔직히 웬만한 아빠 엄마 그렇죠. 자기 뭐 자식들이 그렇게 요청하는데 안 네. 보내주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당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제 사례 한번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 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딱 2번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 예, 둘 다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간 건데 네. 하나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 예. 제가 이제 장교로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예.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가서 아들 붙잡고 있으니까 납치했으니까 돈 보내라. 예, 예.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이제 구타하는 소리가 났나 봐요. 이제 제 비명 남자 비명 소리 들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때마침 저는 이제 다행히도 군대에 있을 때 핸드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한테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통화 중이다 보니까 일부러 통화 못 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례가 한 번은 있었고 다행히 통화가 돼가지고 아니었고 그게 넘어갔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그 메신저로 저희 어머니한테 뭐 전화해서 나 아들인데 돈 좀 보내달라. 뭐 그렇게 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그냥 단순한 톡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ATM기 앞에서 혹시 몰라서 전화를 했는데 뭔 소리냐. 됐어서. 네. 연결이 돼가지고 안 보냈던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앞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가족 납치, 그렇죠. 협박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니고, 뭐 최근에 제 친구도 그 갑자기 뭐 한 11시쯤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담당이다 보니까 한 11시쯤 전화 와서 야,
나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물론 이제 피해금 보내진 않았는데 네네네네. 자기 와이프가 이제 자기 아들이 납치됐다라고 연락이 와요. 여전히 여전히 그런 케이스가 네, 있습니다. 있군요. 근데 있군요. 그거는 너무 뻔한 수법이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는 예.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돈 보내라 하는 거는 그 아까 뭐 엄마 휴대폰 깨졌어 뭐 이런 네. 거에 뭐 유사한 사례이기는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근데 이제 연령대가 그렇게 이제 당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좀 생각보다는 좀 고령분들. 예. 제가 뭐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진짜 좀 홀로 사시는 자식과 부모가 이제 대가족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그런 고령층을 노려가지고는 시도가 돼서 성공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대세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최근 대세는 그냥 그 카드 배송 사칭이 대세. 그다음에 뭐 50대, 40, 50대 같은 네. 경우는 대출 빙자. 네. 이 정도가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잠깐 돈을 보낸 순간 인지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보내고 나서도 나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는지. 예, 사실 그거는 통계적으로 뽑기는 좀 쉽지는 않은 측면이 네. 있기는 한데 이게 약간 좀 경험치에 기반해서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살펴본 바에 네. 따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그 진행자님의 질문의 의도는 어느 정도 시점에 내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인지해서 신고를 해야만 네, 네. 우리가 빨리 얼마나 네.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일 그쵸.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한 결론이긴 합니다만 빨리 신고할수록 빨리 많이 물론 회복할 수는 당연하죠. 있겠죠. 네. 근데 그 빨리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이제 피해를 보존이 그러니까 하나도 피해 보존을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상대방이 출금을 해버리면 끝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출금하는 속도는 뭐 경우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던 데에 따르면 진짜 몇 분 사이에 그냥 해외로 다 나가는 경우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좀 빨리 하는 게 환급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치이긴 합니다만 연령대와 관련돼서는 좀 특이점이 생각보다 이거는 좀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3, 4, 50대 정도이시니까는 말씀드리는데 3, 4, 50대 분들이 신고하는 게 약간 좀 늦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추정컨대는 3, 4, 50대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확신이 굉장히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출 빙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알고 내 책임하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거래한 것이 사기일 거라는 생각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부인하는 느낌일까요? 뭐 자기 부인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신고가 약간은 좀 늦어지는 그 경우들이 생각보다 저도 이제 좀 사회생활 많이 하면은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는 인지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그렇군요. 이제 그 동연령대에서 좀 많이 보였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골든 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좀 있나요? 골든 타임 마찬가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이랑 동일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골든 타임을 정의하기는 생각보다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잘못 이제 전달이 되면은 마치 이제 그 시간까지 뭔가 피해 신고를 했는데 피해 신고를 했는데 실제 이제 피해를 보존을 못 받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하나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0% 피해 보존을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거는 금융기관도 잘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피해자분도 굉장히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겠네요. 일단은 이제 피해금이 뭐 어떤 방식으로 사기 수법이 있었는지는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피해금이 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보내는 거였어요. 피해자가 보내는데 금융회사에서 진행자님도 이제 그
FDS라는 용어는 잘 아실 거예요. 예, 그 사기 거래 탐지 시스템인데 그 사기 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그 이상 거래가 포착이 되니까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선생님 이거 정상적인 거래가 맞습니까? 라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피해자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답을 해야만 이제 그 이후에 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전화 오다 보니까는 아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빨리 수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급정지 자체가 최초 피해가 시작되면서 이체가 되기 시작해서 41분 만에 딱 지급정지가 다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41분이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관건이 뭐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이게 피해 신고가 인지는 할 수는 있는데 네. 늦어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금융회사의 FDS를 통과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다 걸러내지는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네. 금융회사의 어떤 FDS 능력을 네. 갖다가 더 고도화시켜야 네네. 되는 측면이라고 네.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FDS를 통해서 이상 거래라고 적출이 돼서 연락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 그런 사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거래인 거 마냥 부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예. 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워낙 당연히 심하다 심해서.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피해자분께서는 그런 이제 금융회사의 확인 전화에 대해서 금세 본인의 처한 상황을 빨리 인지를 하고 빨리 그 전화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해달라고 바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이 모여서 피해금 환급이 그래도 100%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운이 좋았네요. 예. 근데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가장 그 피해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 영향들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 작용을 했던. 금융회사도 잘했고 네. 피해자분도 굉장히 대응이 좋으셨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지만 사기 수법들은 앞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제 보이스피싱 당했을 경우에 이제 금융기관이 뭐 100% 보상해라 그런 네.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들이 이쪽에다 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FSD나 이런 쪽에 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대응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 배상 제도 같은 경우 정부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그 무과실 그 책임 배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디테일이 좀 갖춰야 되는 상황이니까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FDS를 고도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1인당 피해 그 규모가 피해자별 인당 피해 규모 자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늘어나는 데 따른 어떤 금융 거래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탐지를 해내면은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가 있는 건데 막기 위해서는 그 FDS 시스템을 갖다 고도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들에는 금융권들은 각사 차원에서 AI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런 이제 사기용 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번 종합대책에도 좀 녹여져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정보들을 갖다 모아서 그 금융보안원이 주도가 돼가지고는 그런 이제 사기용을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계속 예방하는 대로 돈이 안 써도 될 돈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 좀 안타깝다면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워낙에 교육도 많이 돼 있고 대응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신데 특히나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이 당하거든요. 이제 자녀 입장에서 제가 부모님을 교육시킨다는 입장에서 꼭 해드려야 될 말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아까 일부 네. 말미에도 말씀드린 건 네. 다시 한번 뭐 네, 네. 이제 반복하는 종합해서? 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네, 네. 다양한 예방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는 이제 안심 차단 3종 세트라고 저는 예.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 여신거래 차단, 안심 차단 서비스라는 예. 것이 있고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네.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구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명의로는 대출을 안 할 거야라고 네. 아예 사전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금융회사에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본 적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아예 안 할 거다. 내 명의가 도용돼서 비대면으로 계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을 못하게 안 되게 하면은 네. 명의가 도용되더라도 나의 명의로는 계좌가 더 이상 개설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오픈 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 이건 곧 나올 예정인데 예. 그렇게 구축이 되면은 뭐 가급적이면은 그 자식 되시는 분들은 그 부모님들에게 그 세 가지를 가입시키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면 사실 여신 대출 더 이상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나 뭐 새로 개설이나 이런 하실 필요도 없으실 테고 네네네. 뭐 오픈뱅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죠. 왜냐면은 오픈뱅킹이 잘못 악용이 되면은 본인의 계좌에 그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도 다 일률적으로 그렇죠. 피해가 발생할 수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차단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그거 한번 좀 네. 부모님들에게 좀 이제 가입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심 차단 3종 세트. 예,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이거는 예. 저도 이제 주식담보대출 같은 거 할 때 막혀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비대면 계좌 개설 방지 차단 서비스. 그다음에 곧 나올 오픈 뱅킹 차단 서비스. 네, 이렇게 3종 세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부모님들 또는 나는 앞으로 대출 당분간 절대 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 한번 등록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강인 팀장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